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은 아이온큐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양자 주식들이 지금 1월 1일부터 시작해가지고 YTG 기준이니까 1월 1일부터 시작해가지고 6월 말까지 있죠. 자, 6개월 동안에 얼마만큼의 수익률을 창출했는지, 자, 그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컨티뉴움이 있죠. 뭐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23.48%로 가장 많았고, 인플렉션이 10.16%, 그 다음 아이온큐가 5%입니다. 일단 6개월 동안 5%니까 그렇게 많은 건 아니죠. 알깃이 4.18%로 하락했고, 퀀텀 컴퓨팅이 17.8%, 자, 그 다음 D웨이브가 19%로서 많이 하락했고, 리게티 역시도 많이 하락했다. 그 다음에 셀스큐가 28%로 이렇게 하락을 했다. 그래서 원래 종목들이 좀 많이 하락했고, 요번에 일단 치고 올라온 종목들이 있죠.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온큐는 그나마 플러스를 지켰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아이온큐의 양자 기술을 도입해서 산업 분야에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그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양자 가속을 통해서 신약 개발할 수 있다는 것들. 두 번째는 양자 미세 조정 기능을 갖춰서 엔터프라이즈급의 라지 랭귀지 모델을 할 수 있다는 것들. 그 다음에 양자 AR을 활용해서 자동차 소재 혁신을 할 수 있다는 것들. 그 다음 파운드리 규모의 양자 생산에 잔금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들.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자, 오늘은 양자 가속의 신약 개발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특별히 아이온큐는 일단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AWS, 엔비디아와 협력을 통해서 현재까지 수행된 가장 큰 규모의 양자 가속 전자구조의 시뮬레이션을 진행했고, 이 획기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서 복잡한 화학 시뮬레이션의 속도를 갖다 최소 656배를 향상시켰다. 신약 개발에 더욱더 빨리 갈 수 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상업적으로 의미 있는 활용 사례에 대해서 혁신적인 생태계 협력이 일어나고 있는데, 양자 컴퓨팅은 가능성에서 실질적인 역량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생명과학 분야에서 진행된 그런 시연들을 통해서 양자 기술을 현실 세계에 구현하고자 하는 아이온큐의 노력을 보여주는 강력한 사례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 AWS,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통해서 현재까지 수행된 가장 큰 규모의 양자 가속의 전자구조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시연을 통해서 최첨단의 양자 화학 기술을 통합한 하이브리드 양자라든지 GPU의 가속의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니켈의 촉매 합성의 화학 반응의 핵심 단계를 모델링했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를 비롯한 제약업계 전반에서 사용되는 신약 개발의 워크플로우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 공동 연구에서는 아마존의 브레킷, 그 다음에 아이온큐 보르테, 엔비디아 쿠다큐 이런 프레임워크라든지 AWS 페레 클러스터 이런 것들을 통해서 HPC 규모의 GPU 가속의 고전적인 후처리를 통합해서 화학 시뮬레이션의 기존 연구팀의 최첨단 예측치보다도 최소 20배 빠른 속도로 실행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혁신적인 연구를 통해서 긴밀하게 통합된 하이브리드 양자 고전의 워크플로우가 계산 화학에서 정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시간 단축, 비용 효율성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지속적인 발전과 수백 개의 고품질, 그 다음 고도로 연결된 트랩 이온의 큐비트로 확장 가능성을 통해서 양자 가속 기술이 신약 합성이라든지 재료과학 분야에서 더욱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지속 가능한 접근 방식을 가능하게 해줬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해서 아마존이라든지 아이온큐, 엔비디아 전부 다 이쪽에 지금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개발할 때 있어서 엔비디아도 결론은 나중에 일단은 신약 개발 생명공학이 마지막 단계라고 했죠. 그 마지막 단계가 양자가 되지 않나. 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신약을 시장에다가 출시하는 데 드는 비용들이 있죠. 그것이 10년에서 15년 정도 기간 동안 20억 달러가 초과된다. 자, 그렇게 딜로이트가 이야기하고 있고, 신약 개발의 과정은 여러 단계를 많이 거친다는 겁니다. 이러한 단계는 분자 시뮬레이션, 최적화, 데이터 분석과 같은 작업을 위해서 상당한 그런 컴퓨팅 자원이 필요로 한데, 양자 컴퓨팅을 활용해서 이러한 워크플로우의 일부라도 가속화하는 것 자체가 아스트라제네카, 아이온큐 모두에게 혁신을 가져온 유망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최근에 양컴의 발전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응용 분야를 눈앞에 두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수십 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에 대해서 더욱 빠르고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가능하게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신약 설계라든지 개발 과정은 이러한 과정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초기의 기회 영역이 되고 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본다면 양자 알고리즘은 복잡한 분자 시스템의 특성, 잠재적인 상호작용 이런 것들 녹음 정확도로서 예측하는 데 따르는 계산상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양자 역학의 의미 있는 이점을 제공할 수 있는
양자 화학적인 과제를 파악하고 있고 현재 정확도와 지금 이제 제약 요인이라든지 이런 신약 개발 그다음 연구의 파이프라인의 일부 단계에서 높은 정확도로서 약물 후보 물질 내에 강하게 상관된 전자 복잡한 반응의 메커니즘의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이제 확인된 핵심의 기여 영역 중에 하나가 이리듐, 백듐, 니켈, 구리와 같은 전이금속의 원소를 의약품 자체가 아닌 촉매로 사용해서 목표 분자를 생성하는 화학 반응을 설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촉매가 신약 발견 개발을 포함한 제약 산업 전반에 걸쳐서 활용되고 있고 그래서 과학자들이 선택적으로 고순도의 의약품을 합성하는데도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런 시뮬레이션은 선택성과 확정성이 중요한 개발 단계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지금 일정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양자 컴퓨팅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 봐야 될 것이 에코시스템의 테크놀로지 파트너스 돼 있죠. 즉 말해서 생태계적으로 기술적인 파트너스가 아이온큐, 엔비디아, AWS, 그다음에 아마존의 버킷 이렇게 다 되고 있죠.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아스트라제네카에 지금 이제 이러한 신약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런 회사들이 다 같이 뭉쳐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회사들이 다 대기업이죠. 결론적으로 말해서 양자에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양자에 관심이 없으면 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좀 기간은 멀고 시간은 좀 멀지만은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봐서는 충분히 일단 투자할 만한 그런 가치는 있다. 아직까지 뭐 확실한 건 없지만은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시킹 알파에 올라왔던 지금 이제 아이온큐에 관한 그런 논문인데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아이온큐는 지금 이제 이온 트랩으로 인해서 하드웨어 그다음에 공격적인 수직 계열화 전략으로서 아무리 매력적으로 선패가 극단적인 고위험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는 거죠. 그래서 매출의 성장세는 최근에 인수합병 20억 달러 현금 보유고에 힘입어서 폭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은 영업 손실, 현금 소진도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는 지금 이제 PS 레이쇼 포월드 기준으로 봤을 때 64배에서 72배에 달할 정도로 극도로 고평가돼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실행력이라든지 획기적인 비용 구조 개선 그리고 지속적인 세 자리 매출 성장이 요구되고 있다. 이런 것들 밸류에이션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엄격한 리스크 관리 하에서는 강한 확신을 갖고 보유를 추천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일단 너무 많은 돈이 안 들어가고 조그만 돈으로 일단 길게 보시면서 투자하는 게 맞는데 항상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업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요 사람 생각 중에 하나는 지금 기술주 중에서 가장 매력적이다. 동시에 가장 위험한 종목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성패가 극단적으로 갈리는 비대칭적인 베팅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맞는 말이죠. 그래서 상업용의 양자 컴퓨팅 시장에서 지배적인 밴드로 자리매김해서 과도한 밸류션이 정당화될 가능성 또는 상업화가 기대만큼 빠르게 실현되지 못하고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 둘 중 하나가 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자, 독자적인 하드웨어 경쟁력과 팀이 쌓아올린 자금력 이런 것들은 매력을 느끼고 있지만은 현재 밸류에이션이 너무나 부담스럽다. 그래서 최소한의 리스크만 허용하는 강한 확신의 보유 전략이 필요하다. 엄격한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온큐 특유의 하드웨어의 차별화, 강력한 매출의 성장 그리고 단기적으로 버틸 수 있는 튼튼한 재무구조 덕분에 적어도 가까운 시일 내에는 숨통이 트인다는 점이 전적으로 회피하지 않고 일부 낙관적으로 보는 이유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포지션이 0이 되어도 포트폴리오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결코 비중을 키우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주가가 올라가고 있죠. 좀 올라가서 아무래도 이렇게 트레이딩을 좀 겸해가지고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을 때 뭐 200배 이런 게 갈 때 있죠. 그 P 레이쇼 자체가 PS 레이쇼가 자 그럴 때 일부 80불에서 누차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런데 매도하시고 그 다음에 일단 다시 내려왔을 때 그럴 때 조금씩 담아서 또 계속해서 수량을 늘려가는 전략이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지. 자, 여기다가 내 돈을 갖다 실질적으로 돈을 계속해서 일단 태울 그런 가능성은 조금은 좀 부족하지 않나. 계속해서 돈을 태우다 보면은 너무 많은 돈이 있다 보면은 이게 한번 꺾이면은 엄청나게 또 우리가 손실을 많이 보니까 왔다 갔다 많이 하는 종목이니까 그래서 조심해서 거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양자 컴퓨팅의 큐피트를 갖다가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는데 뭐 중성자도 있고 이온 트랩도 있고 초전도도 있고 많이 있죠. 근데 초전 조체가 아무래도 대중적인 방식인데 그렇게 하려면은 절대용도 극저온에 일단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것도 만들려면 또 힘든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자, 아이온큐는 완전히 다른 길을 채택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전체 회로나 주변 장치를 초전으로 냉각하는 대신에
자, 트랩 이온의 시스템을 통해서 각 큐피트를 단일 원자로 구성하면서 이를 레이저로 냉각한다는 것들. 그래서 이렇게 생성된 음전화 원자를 갖다가 전기장에 가도 띄워놓고 양자 연산을 수행하고 있다. 단순한 그런 엔지니어링 기교가 아니라 여러 경쟁 방식보다는 훨씬 높은 정밀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큐피트의 게이트 정밀도의 99.99%로서 세계 신기록을 보유 중이고 1만 번 연산 중에서 한 번만 오류를 낸다는 뜻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99.99%가 실제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그걸 한번 봐야 되면 현재 양자 컴퓨터는 초당에 수천 번의 연산을 총행하기 때문에 한 번의 연산에서 생긴 작은 오류도 누적되면 금방 오답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참고로 기존의 컴퓨터 칩의 오류로는 1경번 중에 한 번꼴이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아직까지도 갈 길이 멀다는 겁니다. 자, 그만큼 일단 숙제가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상업적으로 본다면 기존 컴퓨팅보다 규모가 정확성에서 우위를 가진 양자 컴퓨터를 어떤 용감한 기업이 실제로 내놓기 전까지는 여전히 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온큐는 그 목표에 바짝 다가서고 있는데 250큐피트의 장비를 개발해서 한 대를 실제로 판매했고 다양한 연구 협업을 통해서 큰 폭의 매출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이 있다. 그래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55% 급증했는데 실제 매출은 6,470만 달러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비타 손실이 아직까지도 9,680만 달러가 되고 있다. 아무래도 매출은 많지만은 계속해서 손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대차대조표를 보게 되면은 성장 스토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총 자산이 2024년도에 840만 달러에서 최근엔 66억 달러까지 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성장의 핵심이 대규모의 유상증자라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단순한 그런 보통주 발행만으로도 33억 6천만 달러가 유비되었고 현금이라든지 이런 투자 자산이 20억 3천만 달러에 달하고 있다. 순차익금은 거의 없으니까 현금 보유고는 튼튼하게 확보가 되었고, 부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대형 인수합병이 있었죠. 구딜 이런 것들 영업권이 990만 달러에서 21억 달러나 되었다.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인수합병 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주식을 발행해서 이렇게 일단 인수합병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무형자산도 7억 8천만 달러, 장기 투자자산 롱텀도 10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다. 그 희석이 또 뚜렷하다는 거겠죠. 자, 희석의 주식수가 2억 2,190만 주, 3억 7,320만 주로서 거의 1억 5천만 주가 다 늘어났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 때문에 기존 주주들은 인식하든 못하든 간에 상당한 희석에 대한 대가를 이미 지급한 셈이 되고 있다. 주가가 올라가서 가지 못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의 희석이 어느 정도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 인수합병이 상당히 중요했는데 옥스포드의 아이오닉스 이런 것들 그 10억 달러 정도 되겠죠. 10억 7,500만 달러. 그 다음 반도체 기업인 스카이워럴 18억 달러 이 정도 되고 있죠. 그리고 양자 생식 네트워킹, 광자의 인터커넥트, 양자 키 분배 등의 다양한 분야의 소규모 기업들을 인수했다. 그래서 인력도 407명에서 1132명까지 3배가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공격적으로 지금 이제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이 아이온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경쟁이 되는 곳이 한 3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첫 번째가 IBM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초전자 큐피트 로드맵 측면에서 업계 최대 규모와 자금량, 인지도를 갖추고 방대한 규모, 다양한 협력사, 클라우드 역량까지 보호해서 의미 있는 양자 컴퓨팅의 고객의 1순위 선택지가 IBM이다. 두 번째가 리게티고 리게티도 똑같죠. 초전자 큐피트니까. 그 다음에 알파벳이다. 알파벳 산하에는 구글의 퀀텀 AI가 있는데 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성과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사실상 무제한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희석 없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지만 아이온큐는 좀 그럴 수 없다는 것들. 자, 거기다가 또 엔비디아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경쟁사들이 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긍정적으로 본다면 75%의 매출의 급증, 250큐비트의 시스템 판매, 세계 신기록 게이트의 피델리티 등 이런 것들의 기술력에 입증에 힘을 싣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완료된 인수합병으로 인해서 아이온큐는 경쟁사들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수직의 계열화를 확보하고 있다. 20억 달러 이상의 현금 보유로 인해서 단기 파산 위험도 최소화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통합 비용의 부담이 현실화되고 있고 지금 그로 인해서 영업 현금의 소진 전년 대비 3배나 늘어났다. 그래서 스카이워드 등 인수까지 반영하면은 2020년도에는 연간 5억에서 6억 달러 수준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경비가 중복되고 있고 구조조정, 인력 전환 비용 이런 것들이 통상 20에서 30%로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속도 있죠. 이런 속도라면 과거 기준에 제시했던 5년 이상의
현금 버프가 3-4년 내로 줄어들 수 있다. 자, 요거 문제되겠죠. 물론 이 정도 있다고 해서 자, 바로 일단은 문제 다시금 유상증자하고 이런 건 아니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일단은 줄어든다는 한 1-2년 이상은 좀 줄어든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나서 매출과 이익이 많이 증대되면은 문제가 없는데 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또 자금을 또 조달해야 되는 그런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밸류에이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특별히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PS 레이쇼 있죠. 포월드 기준으로 봤을 때 64배에서 72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근데 IT의 중간값이 3.7배니까 2000%의 프리미엄이 붙어 있다. 자, 이것이 정당화될 수 있느냐? 정당화 안 되니까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내려꽂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공매도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주가가 바로 올라가기는 힘들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특히 PB 레이쇼 이게 3.85배로 합리적으로 보이지고 있지만은 실제로 영업이 아닌 조달과 인수에서 쌓인 대규모 현금과 무형자산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보통 보면은 자, PB 레이쇼는 이거 밸런시트에서 찾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밸런시트 안에 보면은 자산 안에 캐시도 있고 뭐 무형자산, 유형자산 다 고정자산 다 있죠. 그런 자산이 있는데 자, 그걸 통해서 우리가 PS 레이쇼를 구하는데 캐시가 어디서 왔느냐? 자, 그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캐시플로에는 영업 활동을 통해서 번 돈 있죠. 자, 오퍼레이팅 캐시플로. 자, 여기서 온 것 같으면 이게 정상적인데 이 캐시가 자, 그게 아니고 파이낸싱을 통해서 원 캐시플로라는 겁니다. 즉 말해서 종이를 발행해서 주식 발행해 가지고 번 돈이 이쪽으로 갔기 때문에 이 캐시가 자체가 사상 누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영업 활동을 통해서 번 배수가 아니고 지금 이제 자본 조달, 인수를 통해서 번 대규모 현금을 통해서 현금을 부었기 때문에 이것도 사상 누각이다. 지금 밸류에이션을 갖다가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정을 할 수가 없다. 현재로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 그로 인해서 지금 이제 이렇게 최대한 쪽으로 자기가 보수적으로 잡아본다 하더라도 이런 밸류에이션 정당하기 위해서는 세 자리 숫자의 지속적인 그런 매출이 일어나야 되겠고, 그 매출의 성장과 더불어서 동시에 비용 구조 이런 것들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판매, 세일즈라든지 이렇게 판매 관리비 있죠. 일반 관리비 이런 것들도 지금 이제 TTN 기준으로서는 현재 매출의 180%나 되고 있다. 너무 많이 지금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다.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겠죠.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그래서 통산 보면 기술기업은 한 10에서 20%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자, 2028년도 매출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이제 추정대로 6억 한 3,800만 달러 이런다 하더라도 정상화된 그런 지금 이제 뭐 판매 관리비가 15% 정도 7,500만 달러 정도로 줄여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전체 현재 비중으로 본다면 78%나 낮춰야 된다. 엄청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거겠죠. 근데 이런 것들도 좀 낮추기가 힘들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직까지는 물론 이렇게 돼가지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많이 뛰면 문제가 없는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 문제가 없는데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것까지도 필요하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완전히 부정적으로 우리가 전환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매출의 성장률이 가이던스보다 크게 낮아지거나 현금 소진 속도가 연간 5, 6억 달러를 초과해서 주가 이상이 앞당겨질 경우, 매출의 증가에도 지금 이제 판관비 이런 것들이 줄지 않을 경우, 인수합병이 실패해서 20억 달러 영업권에 대규모 손상이 발생할 경우, 자, 경쟁사가 아이온큐보다 먼저 오류 정정을 실용화해서 아이온큐의 기술적 우위를 상쇄하는 경우, 자, 이런 것들이 온다면 강세 논리는 끝날 수밖에 없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강한 확신, 그 다음에 높은 실패 확률이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기술력은 확실히 경쟁사보다는 앞서고 있다. 그래서 성장세는 파격적이고, 현금 보유력도 대부분의 경쟁사가 불허할 수준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손실 규모가 막대하고 현금 소진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희석도 끊임없고, 밸류에이션의 회사가 사실상의 완벽한 미래를 실현할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그 리스크를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큰 폭의 리스크를 감당할 수 없다면은 아무래도 지금 이 종목은 적합하지 않다.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테이킹을 얼마나 많이 하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 많이 받겠고 어떤 사람은 적게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중을 아주 소규모로 유지하면서 포트폴리오에 치명적이지 않을 만큼만 투자한다면 충분히 가치 있는 투기적인 투자처가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소규모로만 일단 보유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말이죠.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종목이다. 적자 기업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나중에 일단은 흑자로 전환될 그 가까이 왔을 때 더 많이 투입을 하면 되니까 지금부터 너무 많은 돈을 갖다가 투입은 할 필요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이온큐의 숏 물량을 보시게 되면 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숏 물량이 좀 줄어들 때는 또 그렇게 지금 저점에 일단 가까울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온큐의 지금 숏 물량 본다면 13.6%로서 많이 줄어들었죠. 아이온큐 물량이 많이 줄어드는데 20% 이렇게 넘어갔을 때가 5월 15일입니다. 6월 15일일 때는 많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5월 달에 들어서 피크가 있었죠. 주가가 많이 올라왔을 때는 공매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 주가가 많이 내려가니까 공매가 좀 적게 들어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아이온큐 같은 적자 주식이 있죠. 적자 주식은 반드시 차트를 많이 봐야 됩니다. 이것이 가치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심리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차트 모양을 자세히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게 추세가 지금 하락 중에 있죠. 추세가 상승 중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추세가 반증된 게 아니다. 올라가려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린데 어디가 바닥인지는 모른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런 모양이 이때도 이렇게 나타났죠. 계속해서 추세가 하락 중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세가 하락 중에 있을 때는 우리가 어디가 바닥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를 갖다가 완전히 돌파하고 이렇게 갈 때 있죠. 이럴 때 돌파하면서 갈 때, 자,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추격 매수해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직까지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추세가 하락 중일 때 이제 함부로 너무 많은 돈을 갖다가 투입하면 안 되겠죠. 물론 조금씩 난 이 정도가 이제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조금씩 들어가는 건 문제가 없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여기서 한꺼번에 돈을 많이 투입하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아직까지 바닥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200일선 일단 지금 이제 거쳐 있고, 그곳이 한 47불 그 정도 되고 있는데, 그걸 깨지게 되면 조금 더 하락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PB 레이쇼로 본다면 조금은 이 밑에서는 뭐 잡아볼만 한데 아직까지 바닥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